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자옥입니다. 권사님 혹시 그 악기 다룰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왜 웃어요?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하나도 네. 못해요. 색소폰 너무 그래요? 잘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그 연습 많이 하니까 뭐 다른 프로예요, 연습도 하고. 프로 지금. 이게 별 말씀이요. 예. 음악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뭐냐? 네.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음악가 중에 정말로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네. 그 중에서 한 가족 전체가 세계적인 음악가인 가족이 있죠. 네. 그리고 한국을 정말 빛냈죠. 정말 세계적인 연주자예요. 그분의 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렇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분을 모시겠는데 우선 소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줄리어드 음대에서 후학을 양성 중인 정경화 교수. 세계 무대를 휩쓸었던 그녀가 고국에서 연주하는 사랑 이야기. 그 아름다운 사랑의 울림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정말 이렇게. 너무 귀한 분을 만나게 돼서 제가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저는 실물 처음 뵈요. 그래요? 너무 저도 놀라서. 공연장에서만 뵀지. 저도 춤이잖아요. 전 깜짝 네. 놀란 게 항상 화면에서 뵀다가 네. 그래서 굉장히 친근감을 느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군요. 알던 분 같아요. 연주회 때 제가 얼마나 박수 많이 쳤는데 저를 안 보셨군요, 여기서. 그러시죠. 요즘에 공연 준비하고 계세요? 공연 시작하셨습니까? 공연 준비 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13일 날 어머님 추모 네. 음악회 네. 양재동 온누리에서 네네. 오래간만에 트리오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죠. 왜 그러냐면 어머니 앞에서 드리는 콘서트니까. 그러니까 형제. 형제가 정트리오는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화, 첼로. 정명화 첼로. 정명훈 피아노. 지 겸? 마이스트로의 피아노. 피아노. 예. 뭐 연주하세요? 거기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던 곡 브람스 트리오를 해요. 예. 그리고 저 각자 솔로 하는데 거기서 뭐 굉장히 서프라이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어요? 네, 조카의 아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연주를 하게 돼요. 근데 예. 언니가 4년 전에 갑자기 돌아갔어요. 그때. 그래서 플룻 하셨던 플룻. 네네. 갑자기 왜 들어갔죠? 갑자기 뭐 그렇게 위암이 말기랬었는데 그걸 발견을 미리 못하셨구나. 그 천사 같은 언니가. 네. 근데 네. 그 아들이 목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데이빗 목사의 아들이 와서 연주를 해요. 뭐예요? 악기는? 피아노. 피아노요. 리스트 운 소스필의 탄식. 네. 그를 리스트의 탄식. 네네.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그럼 그 공연은 그 양재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 공연. 독주회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12월 26일 날 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예. 네. 네. 세계에서 그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유명한 음악끼리 모인 그 트리오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정트리오 하면 정말 세계에서 모르는 세계적이죠. 분이 없죠. 근데 그럼요. 지금 오랜만에 세 분이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세 분의 호흡이 잘 맞죠?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실내악을 시켰기 때문에 예. 너무 호흡이 잘 맞아요. 그래서 뭐 목소리는 항상 같이 그렇게 조화가 됩니다. 네네. 어머니가 지난 5월에 세상 떠나셨어요? 네, 5월 15일 안 날. 되셨네요. 네. 왜 여자들은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유, 그럼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어머니가 워낙 긍정적으로 사시고 분이라. 네. 우리한테 뭐 힘들 때는 항상 더 힘든 일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은 그렇게 아픈데 어머니 또 천국 아버님이랑 가시고. 천국 가시고 가시고. 큰언니도 천국 갔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연주를 한다는 것도 요번에 하는 것도 기적적이에요. 사실은 네. 제가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길게 잡지를 못하는 게 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그때그때 하는 걸 맞춰서 하는데 네. 근데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게 뭐 음악을 뭐 기가 막히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고 그렇게 가정에서 7형제 중에서 3형제가 프로페셔널리 그렇게 연주하는 그렇죠. 사람이 되고 예. 또 다른 애들도 다 음악 공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뭐 대단히 정서적인 교육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애들마다 우리 어머니는 너무 하나 특이한 거는 애들 말을 너무 잘 들어줬어요. 그러세요? 네. 그런데 그러기가 내가 부모가 되니까 힘들어요.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애들이 다 착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들어주셨나요? 그랬을까? 아닌 네.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착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예. 어머니 말은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러니? 하고 귀를 열고 딱 집중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딱 책임감이 우리 말에도 책임감이 믿어주셨군요. 예. 아주 뭐 완전히 믿음. 아이들 교육하는데 가장 설득하는 방법이 그 아이의 존재감을 주는 거래요. 믿음을 주는. 그 아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그 어머님이 이미 그리고 자기 그런 말의 교육을 하셨네. 존중. 그러니까 성경도 말씀으로 인한 건데 우리 네. 어머니는 입을 제일 중요하게 입에서 나온 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에 대한 책임감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게 기르게 됐죠. 네. 예. 그러니까 뭐 험하게 야단치시거나 매를 들거나 이런 일은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러셨죠?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깨이셨어요 그 시절에? 옛날에. 어머니는 또 그렇게 그 이가순 씨가 우리 할아버지를 했었는데 네네. 그 스토리가 굉장해요. 네. 그 할머니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재주 있는 아들을 낳는데 어렸을 때 죽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딸이 둘 남았는데 그게 우리 이모하고 어머니하고. 어머니를 어머니. 했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자들은 교육을 그렇게 뭐 열심히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죠. 교육,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공부해서 그렇게 열심히 시키셔갖고, 그런데 그 이가순 할아버지가 그 36인은 아니지만 독립운동에 그렇게 네네. 해서 고향에 지금 그 이리게이션 있잖아요. 그게 다 그때 산을 곡괭이를 70이 넘어서 그 곡괭이를 들고 끊어서 거기 물을 이리게이션을 해갖고 거기가 다 발전이 네. 됐죠. 그래서 굉장히 애국자 그러시네요. 집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제일 책임이 내 애들을 가정과를 다니셨고 예. 그땐 여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는 꿈이 현모양처. 네, 그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들한테 하나하나 그냥 뭐 저는 특히 그냥 어머니하고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하여간 어머니가 저한테 그 한국 애국심, 할아버지 네. 애국심, 한국에 대한 사랑,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우리 재주를 그러니까 애들 재주를 하나하나 다 해갖고 네. 또 몸에다 재주를 붙여줘야지 된다고 그렇죠. 하셨어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셋이 재주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외국에서 연주할 때 한국인으로서 그때는 정말 없었잖아요. 네. 아유, 특히나 그 고전 클래식 음악 쪽에서야 정말, 지금도 정말 그렇죠, 뭐. 변방이죠. 네. 한국이 그 당시는. 지금은 뭐 어휴, 기가 세계적인 기가 막히게 예, 발전을 해서 그렇죠. 정말 외국에서 있는 뭐 어느 분야나 한때는 성악이 아직 좀 떨어진다 네.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는 뭐 어느 그럼요. 분야나 다 예. 성악, 첼로, 바이올린. 그리고 어느 분야나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술 분야는. 네. 그리고 액팅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아유, 저 나이가 그냥 너무 존경스러워요. 요즘에 젊은 너무 친구들은 잘하셔요. 신났죠. 이제 뭐 한이라는 게 너무 생겨서. 잘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예. 그 어머님이 그 자녀들 키울 때 음악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돈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괜찮았었던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농촌 사업하고 어머니가 그런데 비즈니스 센스가 굉장히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애들 낳고 보니까 애들을 기르려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가정거래 하셨으니까 그 음식 예. 식당을 하셨어요. 네. 식당에서 그때 고려정이라면은 냉면집으로 굉장히 네네네. 유명했습니다. 고려정. 네. 그래서 그런데 돈이 캐시가 많이 플로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돈을 완전히 애들한테 다 퍼본 예.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 집에 가정교사가 한 30명은 들어왔어요. 우와. 7명을 아리 키려니까. 네네. 그러니까 무슨 음악 선생, 무용 선생, 뭐 음악에서도 화성악, 또 악기, 또 뭐 언어 선생, 뭐 하여간 있는 선생은 다 선생님. 들락날락하면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컴퓨터 브레인이라서 네. 그 시간을 그 애들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빠진 적이 어머님이 대단하신 그럼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또 애들이 좀 짜증내거나 실증내면 그걸 딱 관찰하셔갖고 또 아버님이 또 대단히 정확하게 판단력이 네네. 그러시거든요. 쟤는 좀 아닌데 그러면 그럼 그 앞에 더 자기가 자극받고 더 좋아하는 걸 찾아주셨어요. 네네. 음악이라는 게 이제 뭐 굉장한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어린 나이에 하다가 그거 못 견디잖아요. 하기 싫다 하고 짜증내고 그럴 때 부모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오빠는 정말 싫어했어요. 연습하는 그러셨어요? 거를. 네네. 왜냐면 네.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는 1시간 연습하면 1,000원 준다. 뭐 그때는 1,000원이 큰 돈이니까. 예. 그러면 2시간 하면 2,000원. 그럼 딱 몇 시간 했냐고 어머니 나 2시간 했어요.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딱 줘요. 네. 그러면 그 돈 갖고 뛰어가서 책방에 가서 책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가 이렇게 책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연습 안 했는데도 주시니까 오빠 이제 양심에. 그 연습은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 교육이 어머니. 그렇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예. 하여간 그런데 쭉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해요. 부모의 그 힘이. 그렇군요. 5월 달에 돌아가셨을 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랑 딱 30살 차이신데요. 93. 네. 그 숙녀나이 공개 안 하는데 공개하시네. 전 어때요? 예. 7남매셨잖아요, 형제분이. 네, 네. 그러면 그 음악하신 분이 5분이에요? 시작했던 음악이 5이죠. 네, 또 2분은. 둘은 오빠는 음악했다가 사업을 하고 네네. 또 그러니까 그 둘 음악을 안 한 애들은 제 동생인데 하나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까지 네. 됐었고 막내 동생은 지금 미국에서 의사. 네. 의사. 네. 네. 각 분야별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우셨네요. 네. 애국이에요, 정말로. 그렇지만 그렇죠. 한국에서 얼마나 부모들이 그렇게 공을 들입니까? 그렇죠. 네네. 지금 정 교수님은 그러면 바이올린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횟수로? 바이올린 한 지가 한 5, 6년이 된 것 몇 살 같아요. 때예요? 평생을 처음 하셨죠, 잡은 게? 뭐. 어렸을 때. 있으니까 6살, 한 57년이 됐네요. 아, 이거. 네, 거진. 네. 예. 그러니까 강산을 10년이니까 뭐 한 6, 강사님의 6번이가 본밖에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은 여기 까맣게 흉터가 있던데. 그럼요. 그렇죠? 지금 화장해서 좀 안 뱉는 그래. 거예요. 새까맣더라고 이게. 손가락은 어떻게 이렇게 돼요? 손가락 하고. 끝은. 아니 근데 예. 이제는 그렇게 옛날처럼 막 힘이 누르지를 않으니까 네. 그렇게 뭐 조금 좀 지금 군살이 있죠? 지문이 없잖아요? 좀 그래요. 그러시죠? 아무래도 좀 있으시죠. 근데 아유, 손도 조그마신데. 작으시네. 손으로 바이올린은 좀 세상에. 작아야 되죠, 손이? 네, 너무 크면 힘들죠. 너무 크면 막 딴 데 그래서, 짚죠? 예, 너무 크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테크닉이 또 있어요. 네네. 네. 가만 있어봐. 우리가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교수님 연주하는 저 장면을 그 장면 좀 한번 영상을 좀 예. 보고 어떤 또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어떤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말이 안 나오네요. 좋죠. 대단한 연주시죠. 예. 막 사람이 이렇게 빨려 네. 들어간. 근데 저 그렇습니다. 교수님 연주할 때 우리 어릴 때부터 쭉 보잖아요. 어쩌다가 TV에서도. 그 표정에 그럼요. 이게 막 빨려 그 들어가는 거. 집중력 집중했을 때 표정이 별로 이쁘진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막 그 이쁘진 않지만 뭐 있잖아요. 뭘 왜 또한 거기에 우리가 빠지는 거죠. 그 매력적인.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쁘게 하면 재미없을 거예요. 그죠? 완전- 아니, 거기에요. 제가 한 번은 그 비디오를 했는데 이 영상을 틀린 걸 했어요. 네. 좀 아주 굉장히 이렇게 무표정. 너무 음악하고 안 맞는 안 거 맞죠? 있죠? 너무 안 맞아. 왜냐면 제 찡그리시면서. 표정은 아직 그 음악하고 완전히 음악을 쫓아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으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좀 네. 그거 다 왜요? 이렇게 찡그리셨다가 이렇게. 그 집중력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술 전당에 연주하실 때인데 예. 아마 그 총중이 그 악장을 잘못 계산했나 봐요. 예. 한 악장이 남았는데 예. 박수를 쳤어요. 예. 그랬더니 정 교수님이 아, 치지 말라고 표정으로. 아직 안 끝났다. 너무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스타프 정지하는 게 그냥 아주 1초 되죠. 그럼요. 잠깐. 네.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그 무대에 나가면 너는 사람을 이렇게 잡는 있어요. 그게 매력이 있다. 있다. 힘이 있다. 근데 그거를 언제 느꼈냐 하면은 어렸을 때 처음 협연할 때 나가서 연주를 하는데 관중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 표정이. 딱 나를 예. 듣는 게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기분이. 그래서 이 관중들한테 진짜 이 음악을 주려면은 정말 내 있는 마음을 다 주면 어떻게 될까? 예. 어떻게 될까? 예.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관중들과 관계. 네. 내 음악을 줄 때 같이 대화. 근데 대화할 때는 우리 어머니는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딱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말씀 못 하셨어요. 네. 딱 집중을. 근데 나도 관중들을 딱 잡으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관중들이 얼마나 다 틀린지 벌써 무대 한 걸음 딱 걸어가면 이 관중은 어디론가 알 수가 있어요. 수준.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독주회를 할 때는 네. 제가 독주회하고 협연을 하는데 독주회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예. 독주회는 이제 걸어 나가잖아요. 그럼 전체 이브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풀 코스 밀을 먹듯이 네. 첫 번 아페타이저에다 그다음에 메인 밀에다가 뭐 디저트부터 앙콜까지 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중들을 쫙 잡을 수 있는 그게 너무 틀려요. 그 반응이.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나가서 너무 냉랭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목이 빠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 관중을 잡으려고 하는. 예. 마지막까지도 아주 냉랭하더니 그다음에 앙콜이 시작하니까 앙콜은 한 10개쯤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관중은 또 이렇게 존중 리스펙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그때는 있고 나중에 그 매너가 릴렉스가 되니까. 그건 네.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 그건 연주자에 대해서 너무 이게 좀 경이로움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집중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몸을 흐트리지 않는데 이제 앙콜 시간이 되면 서로가 다 편안해지니까 막 또 어떨 때는 이제. 앙콜이 더 좋을 때도 많아요. 그럼요. 그 디저트 다 좋아하잖아요. 정말 좋을 네. 때가 많아요. 후식 얼마나 다 좋아해요. 더 네. 그거는- 정말 끊임없이 연습하시죠? 아니 근데 바이올린을 5년을 쉬었기 때문에 5년을 손을 다쳐갖고 쉬었기 때문에 다시 연주 시작하는 것도 기적이고 연습도 요새는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랬어요? 오늘 왜 손을 다치셨어요?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좀 너무 많이 놓은 것 같아요. 코르티존을. 예. 그래서 그다음엔 연주를 갔는데 하도 이걸 쓰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쓰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한 3년 걸렸는데 네, 네. 오래 걸리고. 그러고 나선 또 어깨를 다쳐갖고 또 그러고 그래서 지금 다시 단련을 하는데 정말 이거는 꿈 같아요. 그러세요. 꿈 같아요. 그 연주를 못하게 된 그 시절의 그 상실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괜찮았어요? 네. 손을 다치고 딱 생각을
하나님이 왜 손을 내가 이렇게 하게 됐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하여간 항상 하나님은 뜻이 네, 뜻이 있으시죠. 이유가 뜻이 있고 워낙 연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벌써 딱 마음이 가라앉고 내가 지금 앞에 사명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손 다치기 전에 제가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먹고 내가 원하는 건 많고 이제 이게 힘들어지니까 몸도 이제 좀 딸리고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 그러고 뭐 가정 애들 이제 대학교 갈 때고 네. 하이스쿨에서 네, 근데 네. 그때 좀 내가 힘들 때인데 그리고 그래서 한국 갔을 때 하영주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그냥 또 하소연으로 막 매달렸어요. 네. 그 전부터 알고 계셔.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쭉 기도해 네, 주시고요. 네. 작년에 기적적으로 왔을 때도 예. 저 그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서 그냥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냥 기도해 주시고. 네.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니 말해보라고. 그런데 이거 내 힘이 딸려요. 힘이 딸렸어. 그런데 이제 다 얘기를 들으시더니 딱 손을 잡고 네.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딸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 체험을 해주시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네. 사랑이 머리끝부터 탁 덮기 시작하는데 예. 그건 기가 막힌 블레싱을 그때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기운이 나요. 네. 그래서 몸이 사랑에 입혔으니까. 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지 사랑이죠. 않습니까? 네.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은 그렇게 또 거기에 따라오는 거는 인내기 때문에 손 그렇게 다쳤을 때도 예. 그러니까 인내가 있으니까 기다리면 또 어머니는 또 화가 복이 된다. 힘든 일은 항상 좋게 될 거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또 있을까? 그렇게 기대를 갖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연주가 우리나라의 투어가 되고 또 네. 세계 연주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가시는데 어떻게 재데뷔로 봐야 되나요? 재데뷔? 매니저들이랑 굉장히 많이 이제 접근을 해왔는데 네. 그랬다가 아무래도 몸 관계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다시 한국에서 이제 투어하고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계속해서 뭐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또 구라파도 가고 네. 또 미국도 예. 갈 네. 생각인데 제가 원하는 건 아직 프로젝트가 원하는 게 바이올린 할 수가만 있다면은 하고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직도 녹음이에요. 그 리코딩. 왜 그러냐면 예. 그거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뜻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무반주 소나타를 제 꿈입니다. 그게 무반주 소나타. 네. 바이올린만 가지고 바흐 걸로. 그건 아주 정말 음악인한테서는 성격책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바흐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도 있어요? 네, 바이올린 솔로. 우리는 주로 그거를, 첼로를 많이 들어서. 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제가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젊었을 때 두 개를 했는데 6개인데 2개를 했는데 그래서 봄에 한국 관중들한테 좀 들려주려고 그래요. 네. 네. 그 교수님 살아오시면서 힘든 날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안 그래요? 인생의 멘토는 그렇죠. 물론 어머님이 가장 큰 멘토시죠. 네. 어머님하고 멘토 어머니 결국은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레이븐이 70년대부터 중요했어요. 그 리코드. 프로듀서예요? 네, 프로듀서. 대단히 백화. 중요했어요. 예.
데카예요. 데카예요? 대단히 완벽한 친구고 그렇게 잘 지켜주시고 네네. 그 덩치 큰 양반 그분이신가? 할아버지로 이렇게 아, 할아버지. 예. 여기 그런데 끝에 수입난 할아버지. 그래서 네네. 리코딩 할 때 소염이 좀 이렇게 들리면 예. 아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알아요. 하는 예. 그분 알아요. 예. 턱 수염만 하얗게 잘하시네. 어떻게 그 잘하세요? 사진을 제가 쭉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교수님 인생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그 어릴 적에 콩쿨 미국에 무슨 콩쿨서 네, 입상하셨- 67년 예. 동안 네, 그때 그때가 이제 음악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때 사실 뭣도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국제 무대로서는 70년도에 쓰고 67년도에 그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했는데 어깨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걸 네. 이제 다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물론 뭐 대단한 명예지만 전 다시 그때 공부하기로 했어요. 네네. 그래갖고 계속해서 하다가 70년도에는 그 리코딩을 우연히 하게 돼갖고 그래서 아까 그 저한테 어쩌면 그렇게 그냥 음악에 많이 그냥 알아요. 대단하셔요. 좋아해요.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저도 음악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대단하셔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시니까 흥분했죠. 예, 다른 분들보다. 잠을 못 정- 잤대요, 예. 어저께. 그 어디 그래 보니까 인생의 이제 산막이 시작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어떤 의미예요, 그건? 7년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그 하양조 목사님이랑 손 먹고 기도하고 말씀 받았고 그랬을 때 경화는 지금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지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 그래서 돌아가서 네.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그랬는데 연주를 뭐 다시 그때 또 많이 시작한다는 건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그런데 산막이라면은 사실 나이가 먹으면 굉장히 graceful하게 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저 쌓아온 거를 생각하면서 그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제 경우는 그랬어요. 왜냐면 워낙 연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연주는 뭐 바이올린은 64세면 대개는 은퇴를 하는데 네. 요새는 조금 틀리죠. 다르죠. 요새 네. 언니는 뭐 계속해서 저렇게 연주를 예. 많이 하고 있는데 언니는 저보다 4살 위인데 네. 저렇게 첼로는 더 힘든데 저렇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산막을 정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사실 지금 혼동 상태예요. 네. 혼동 상태예요. 예. 그 뭐 예술이란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죠. 예술이 뭐다 하고 뭐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은 예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으세요? 예술이란. 인생은 정말 짧고 예술이다. 예술은 뭐 네. 끝이 계속해서 끝이 없는데 네. 액팅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분야의 예를 들면 무슨 그림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 작품을 보면서도 같은 것도 공감을 하시나요? 그건 뭐 말할 것 없죠. 저는 미술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예. 어렸을 때부터 그림도 그리고 손 다쳤을 때도 잠깐 그때 그림을 좀 그렸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할 때 미술이 저한테 정말 직접 음악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요? 그 보고 그 색채. 색감. 왜냐면 제 그 음악 소리가 저는 제 스페셜리티가 그 음악 색으로 색이 비교하시고. 독특한 게 있죠. 네,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모네가 그 기가 막힌 그 예. 릴리 펀드의 그 기가 그렇죠, 막힌 예. 색깔을 연못의 그 네, 그 임프레셔니스틱한 뭐 자주색 이런 것들. 네네. 햇볕이 이렇게 비칠 때는 그걸 3,000번을 그렸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해야지 되거든요. 곡을 한 번 하면 뭐 몇만 번을 그거를 그러시죠. 닦고 또 닦고 예. 또 닦고 해야지 되니까. 화가 중에는 아까 모니 말씀하셨는데 티치아노라는 화가를 좋아하세요? 기가 막히게 좋아하죠. 그렇습니까? 이탈리아에서 그때 그 교육상으로 그냥 그 있는 그 아키텍처니 뭐 그림이니 막 구경을 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젊었을 때부터 나이 먹었을 때까지 마지막 작품까지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것도 처음부터 변천사를. 그러면서 마지막 그림 앞에 딱 섰을 때는 그때
제가 20대를 썼는데 한 20 중반쯤 네네. 됐었는데 그걸 보고 완전히 샥을 먹었어요. 쇼크. 이렇구나. 이렇게 어떤 그림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그림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후에 부축해서 내려오는 그림. 예. 그 표정이니 그 전체 그 색채가 완전히 요새 임프레셔니스틱한 네네네. 티션이 너무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어서 손으로 막 이렇게 네네. 그린 거 이렇게 그러셨군요. 색채를. 십자가에 달렸던 그림이 있고 네. 또 부축하는 그림이 있고. 그런데 젊었을 때 기가 막히게 그냥 뭐 에너지가 막 솟은 그림은 마리아가 하늘에 어선션 올라가는 거. 네네. 그런 그림 그리는데 그 티셔츠의 그 색채에 그 붉은색하고 파란 청색이 굉장히 젊었을 때 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그때 또 젊음은 이렇고 며칠 후에 또 그 제일 마지막 나이가 먹으면 이렇구나. 그러니 예술인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계속해서 저기까지 갈 때 어떤 음악을 보자면 네. 어떤 색채가 나올까.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음악을 비교할 때는 젊었을 때는 소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를 좋아했어요. 네네. 패셔넷하고. 점점 그것도 목소리가 변해요. 예. 네. 낮은 현 쪽에서 주로 이제 낮은 형, 그렇죠. 그 좋죠. 그게 훨씬 듣기가 네. 쳤을 거보다는 그죠? 예. 그리고 높은 소리도 굉장히 아주 그냥 이렇게 더 깊은 소리서부터 그러니까 목청 뒤에서 나는 네네. 소리, 앞에서 깍 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얘기하면 브루스 같은 건가 봐요. 그냥 기타 막 치는 것보다도 띵 하나 치는 그게 더, 거. 대가의 네. 대가 연주는 다르죠. 음악 연주도 하시고 이제 후학들도 많이 가르치시는데 네. 주로 뭘 가르치세요? 제가 줄리아드에서 4년 동안은 그냥 직접 10명을 데리고 그냥 하여간 거진 기초서부터도 가르쳤는데 네.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 사실 지금 기초 그런 게 아니라 저 기초 선생이 아닌데 네. 책임감을 놓고 다 가르쳤는데 음악을 네가 공부함으로써 네가 50살 때 하루는 딱 일어나서 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 네가 음악인으로서 행복할 것 같으냐. 그거를 좀 얘네들이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어린애들한테 그런지 않죠. 물론 대학교 학생들이 그때면 벌써 자기네들이 방향을 많이 잡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50살 때 하루는 일어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음악을 해서. 그러니까 어느 방면이나 하면은 괴로운 고통스러운 점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다 정말 집어치고 싶은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데 하루는 음악은 나한테 정말 양식이 됐고 모든 뜻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음악을 하셨죠. 하면서 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재능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음악성이 네, 네.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표를 잡는 거를 갖다가 제 욕심 같아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펼칠 수 있게 그 인내를 갖고 자기의 예술성을 예술인으로서 기가 막힌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자세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술인. 네, 그렇기 어떤 때문에 차이예요, 그게?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투르기 네, 때문에 네. 그거를 분별을 못했었는데 제가 말도 못하게 존경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창기 씨. 네네. 저를 굉장히 아끼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경화가 다른 사람들이 예술가 그러면 그게 좋지만 내가 예술가인데요. 그거는 맞는 것 같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죠? 저는 그 뜻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말한 대로 근데 옆에서 저를 갖다가 레전드라 그러면 난 레전드예요.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뜻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물론요. 저는 예술인이죠. 그래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 어느 일에도 예술인이에요. 네. 거기에서 예술은 항상 매일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전드라는 건 사람이 만드는 거지. 네. 자기는 계속해서 밟고 가는 거고 암만 옆에서 예술가라고 해줘도. 해줘도 자기 자신이 전 암만 칭찬을 받아도 제가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점이 있지만 자기 자신이 예술인으로 발전은 그게 완전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 가끔 칭찬을 진실로 받아도 되지만 되지만 그게 진짜 살이 될 거는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정말 순수한 목소리를 찰 수 잊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설명 들으니까 예술가와 예술인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예술가는 뭔가 이렇게 예술가. 권위적이기도 하고 예술가. 그렇죠. 우리하고 좀 예술인. 동떨어졌는데 노력을 하다 그친 분 같아요. 네. 예술인은 계속 노력하고 계속 쭉. 연습하는 분 같고. 예술 그냥 할 수밖에 없는 네. 예술의 그러네요. 그 사람. 예. 그럼 그런 끝이 느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끝이지만 예술은 그래서 마고 판틴이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그때 22살 때 런던 심포니랑 같이 이제 투어를 다녔는데 그분한테 보통 사람들이 제가 그냥 쭉 다니면서 많이 듣던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연습을 얼마 합니까? 예. 그랬더니 나를 탁 쳐더니 난 연습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기절초풍을 했더니 내가 하도 안 됐는지 그게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는 몸은 다 있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나이가 먹어서 너무너무 아는 게 많은데 뭘 또 연습해? 아니 연습을 못 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너무 실감이 이제 그걸 공감을 하세요? 네. 그런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또 엄마 난 지금 점점 나이가 먹고 이건 힘든데 아니다. 나이가 먹으면 몸은 조금 딸릴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머리는 벌써 네가 그만큼 경험이 있으니까 절대 딸리지가 않을 네. 거다. 항상 그런가 하니까 또 그래요. 네네. 그래요. 경험이라는 건 어떻게? 그럼요. 경험이. 바이올린 지판을 짚으며 손금도 잃어버린 40년. 세계 최고로 불리며 완벽을 추구했던 시간들. 그러나 예술은 완벽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안고 무대에 오릅니다. 이제 나의 무대에는 완벽이 아닌 사랑이 흐릅니다. 그러네요. 자제분들도 다 음악 하시나요? 저는 애가 둘을 다 음악을 시켰어요. 네. 어머니 숭례를 내느라고 네. 시켰는데 그리고 다른 곡도 많이 시켰는데 지금은 큰아들은 시티그룹에서 네. 일하고 있고요. 금융으로. 그러고 둘째 아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해서 졸업을 해갖고 네네. 또 걔도 그런 계통으로 일을 하고 IT나 있어요. 이런 쪽에. 음악은 아니네요. 음악은 정말 재주 있는데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인터넷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네. 그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음악을 즐기는 게 더 행복한지도 몰라요. 돌아간 동생이 그렇죠. 그랬어요. 훨씬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는 연습하기 싫으니까 청중으로서 즐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네. 두말하지는 그래. 그래라. 그럼 그렇게 해라.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재주 있는 애랬는데. 네. 그러니까 안 하면 그래도 재주 있으니까 조금 해라. 그러실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라. 예. 그래서 정 교수님의 그 어릴 적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 교수님이 이제 손자의 음악을 본다니까 세월이 이렇게 갔나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쉽지 정말. 아까 연세가 나왔. 글쎄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화면에 에이. 보니까 네. 아니 정말로 화면에 비치는 모습은 너무너무 네. 젊고 별 차이 없어요. 에너지 있어 보이고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사실은.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예. 네. 이런 거 TV에서 말하면 네. 좀 솔직하니까. 아까 표정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연주를 이번 여름에 하는데 사람들 앞에 좀 낯선데 좀 젊어 보이고 싶어갖고 주사를 좀 놔주세요. 그래서 모탁스를 맞았어요. 예예예. 모탁스를 맞았는데 아주 뭐 빤빤하고 잘 됐어요? 응, 네. 그런데 연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비디오를 보니까 네. 전혀 표정이 안 나온 표정이 안 거예요. 나와. 그렇죠. 그래서 이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거는 뭐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대로 내추럴. 그대로가 그 교수님 맞습니다. 연기자들랑 마찬가지죠. 그럼요. 저희들도 연기 표정을 쓰잖아요. 눈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걸 하면 눈이 안 움직여지잖아요. 여기가 안 네. 움직여. 네, 네. 웃는데 여기가 안 움직여가지고. 지금 정말 좋은 얘기 하셨어요. 표정이 안 나오는 거. 표정이 안 나요. 그 레코딩은 몰라도 뭐. 연주도 중요하지만 그 연주자의 표정에서 이 관객들이 굉장히 그걸 얻거든요. 근데 아까 그 시끄러우니까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막 이런 난리 하잖아요. 짝 해도 청중들은 금방 알잖아요. 네네. 알잖아요. 쬐끄만 0.1초라도 알죠. 근데 그 즈음에 제가 또 음악회에서 네. 어떤 분은 연주했는데 박수를 치니까 그분은 화를 딱 놓더라고. 그래요? 그럼 웃어요. 아. 다칠 때까지. 다 젖으니까 다시 다시. 연주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두 분을 보면서 굉장히 다르다는 느꼈어요. 그 집중에 대해서 네. 집중력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리고 저는 옛날에 뭐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죠? 그랬는데 지금은 박수 치면 웃고 스마일 딱 주고 이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고 귀한 말씀 너무 많아서 일부러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다음에 또 방송은 2부로 편성을 하든가 좀 특집 방송을 좀 100분을 하든가 해야 말이 되는데. 좀 모자라서 교수님 어. 요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예.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음악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계속해서 드리고 싶어요. 네. 어느 방향으로나 연주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싶고 네네. 그 외에는 후손들을 위해서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는 제 경험이든지 네네. 또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활동을 하시고 싶은. 하고 네. 싶어요. 네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항상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네. 하여튼 공연 오래도록 우리가 연주할 수 있도록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네, 정경화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그 자식의 미래와 자식의 재능을 네. 미리 발견하고 교육시켜 주신 어머님이 뒤에 계셨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가 세계의 이 자녀들, 자식들을 우뚝 세우셨군요. 네, 저희들도 부모지만 부모의 힘이 얼마나 큰가 또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인 것 같죠. 세계적인 연주자를 저희가 오늘 만나봤는데 이번에 또 우리 한국에서의 그 연주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네. 기쁨을 누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연주인지 모르겠어요. 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보세요.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